동학농민혁명. 동학농민혁명은 1894년에서 1895년 사이에 한국에서 일어난 주요 농민 봉기입니다. 이 반란은 경제적 어려움과 정치적 억압으로 고통받고 있던 한국 농민들의 불만을 해결하기 위한 종교적, 사회적 개혁운동인 동학운동에 의해 주도되었습니다. 동학운동은 조선 정부의 부패하고 억압적인 성격에 환멸을 느낀 농민이자 전 유학자인 최재우에 의해 설립되었습니다. 최재우는 유교, 불교, 도교, 토착, 한국 무속주의의 요소들을 결합한 혼합 종교의 형태를 설파했고, 그는 서민들에게 이익이 되는 사회적 경제적 개혁을 요구했습니다. 동학농민혁명 당시 조선의 왕은 광무황제라고도 알려진 고종이었습니다. 그는 1863년 12세의 나이로 왕위에 올랐고 1907년까지 통치했습니다. 그의 통치 기간 동안 한국은 외국 무역에 대한 한국의 개방과 서양의 사상과 기술의 도입을 포함하여 중요한 변화를 겪었습니다. 하지만 고종은 또한 그의 약한 리더십과 부패 가난 그리고 정치적 불안을 포함한 한국이 직면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없다는 것으로 비판을 받았습니다. 동학농민혁명은 그의 통치에 대한 주요한 도전 중 하나였고, 그것은 조선 왕조의 약점을 풀어냈고 한국의 정치적, 사회적 변화를 위한 길을 열었습니다. 반란의 직접적인 원인은 외채를 갚고 현대화 노력에 자금을 대기 위해 정부에 의한 무거운 세금과 강제 노동에 부과였습니다. 동학운동은 이것을 정부가 백성들을 착취하고 농민들을 규합하여 정권에 대항한 사례로 보고, 반란은 수만 명의 농민들이 동학군에 합류하면서 한국의 남부지방 전역으로 빠르게 확산되었습니다. 반란군은 초기에 약간의 성공을 거두었지만 그들은 결국 중국과 일본의 외국 군대의 도움으로 정부군에 의해 패배했습니다. 수만 명의 반군과 민간인들이 전투에서 죽거나 그 여파로 처형되는 등 반란의 여파는 잔인했습니다. 그 반란은 조선 왕조의 약점과 부패를 폭로하고 1910년 일본에 의해 궁극적으로 한국이 병합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기 때문에 한국 역사의 전환점이었습니다. 이 정보가 동학농민혁명의 원인과 의의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그럼 동학농민혁명을 이끌었던 주요 인사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최시해, 동학운동에 가담한 도적 출신으로 동학군의 장군이 되었습니다. 그는 경상남도 합천군 출신입니다. 전봉준, 반란의 또 다른 군사 지도자인 전봉준은 동학운동에 가담하여 동학군의 장군이 된 전직 육군 장교였습니다. 그는 전라북도 전주 출신입니다. 최시열, 동학의 저명한 종교 지도자인 최시열은 불타는 설교와 정부에 대한 개혁과 저항을 외친 것으로 유명했습니다. 그는 전라도 출신입니다. 윤봉길, 동학운동가이자 항일투쟁가인 윤봉길은 1932년 상하이에서 일본 고위관리를 암살한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는 충청도 출신입니다. 최재우, 동학운동의 창시자인 최재우는 조선 정부의 환멸을 느끼고 사회와 경제 개혁을 요구한 유학자 출신입니다. 그는 전라도 출신입니다. 이들은 동학농민혁명의 주요 인물들 중 일부에 불과합니다. 봉기에 중요한 역할을 한 많은 다른 지도자들과 운동가들이 있었습니다. 동학농민혁명은 한국 사회와 정치에 오랫동안 영향을 끼친 한국 역사상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반란 이후 발생한 주요 변화는 다음과 같습니다. 현대화 동학농민혁명은 조선 정부의 약점과 부패를 드러내고 개혁의 길을 열어주었기 때문에 한국 근대화의 촉매제 중 하나였습니다. 반란 이후 정부는 근대 군대를 설립하고 서구식 교육을 도입하는 등의 근대화 정책을 시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본에 의한 합병 그 반란은 또한 한국과 일본의 관계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일본은 그 반란을 구실로 삼아 한국 문제에 개입했고 결국 1910년에 한국을 병합했고 이것은 수십 년의 식민지화와 억압으로 이어졌습니다. 사회개혁 동학운동은 사회경제개혁의 원칙 위에 세워졌고 토지개혁과 노동자권 등 그들이 제기한 많은 문제들이 오늘날에도 우리나라에서 계속해서 관련성을 갖고 있습니다. 이 반란은 또한 다른 개혁운동과 진보 정당의 출현을 위한 길을 열었습니다. 종교의 자유동학운동은 유교, 불교, 도교, 토속, 한국 무속의 요소들이 결합된 혼합적인 종교였고 개인의 정신적 발전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그 반란은 한국에서 종교의 자유를 증진시키는데 도움을 주었고 오늘날 한국은 불교, 기독교, 그리고 다양한 토착 종교를 포함하는 다양한 종교 지형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학농민혁명은 오늘날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몇 가지 교훈을 줄 수 있는 한국 역사상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다음은 몇 가지 주요 이점입니다. 사회 및 경제 개혁의 중요성. 동학운동은 사회 경제 개혁의 원칙 위에 세워졌고 서민들의 불만을 해소할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오늘날 한국은 여전히 소득 불평등, 빈곤, 사회적 불평등과 같은 문제들에 직면해 있으며 동학농민혁명은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고 보다 정의롭고 공정한 사회를 촉진하는 것의 중요성을 상기시키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부패와 권위주의의 위험. 동학농민혁명은 조선 정부의 부패하고 억압적 부인 행동으로 촉발되었으며 권위주의와 권력 남용의 위험성을 부각시켰습니다. 현대 한국에서는 정부와 기업에서 부패와 권력 남용의 사례가 있었고 동학농민혁명은 사람들에게 이러한 위험에 대해 경각심을 가질 것을 일깨울 수 있습니다. 통합과 연대의 가치. 동학농민혁명은 다양한 지역과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사회적, 정치적 변화를 이루는 데 있어 단결과 연대의 중요성을 강조한 운동이었습니다. 오늘날 한국은 다양한 사회적, 정치적 요인에 의해 분단되어 있으며 동학농민혁명은 공동의 목표를 향해 함께 노력하는 것에 가치를 상기시키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동학농민혁명은 오늘날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중요한 교훈을 줄 수 있으며 사회경제 개혁, 좋은 통치, 한국인 간의 더 큰 단결과 연대를 위한 노력을 고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에게 고개 숙여 감사와 명복을 빕니다.